음판 영상 제대로 찍어놔야 돼. 도훈이가 지금 돌리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보세요. 태카 빨리. 연속 확률 변수 할 거야. 오늘 이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자, 여기 봐. 자, 연속 확률 변수야. 지금까지는 얘 봐라. 얘 봐. 쓸 시간 충분히 줄게. 얘 봐. 지금까지는 확률을 어떻게 구했냐면 확률 분포표라는 걸 그렸어. 그래서 x가 있으면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x1일 때, x2일 때, x3일 때, x4일 때 해가지고 쭉 가서 xn일 때 이렇게 구했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의 확률을 예를 들어서 P1이야, P2야, P3야, P4야 해가지고 쭉 가서 PN이야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 구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고 그래 더하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고 그러면 제곱한 다음에 재평평제 해가지고 구했었지. 그치? 이런 걸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래.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래.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랑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 x1이랑 이 x2 사이에 빈칸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1일 때 얘가 2면 얘가 3이면 얘가 4면 얘가 뭐 n이다 이런 식인 거야. 1하고 2 사이에 되게 많은 어떤 그 실수들이 존재하잖아. 뭐 1.1, 1.1, 1.3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맞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애들은 확률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거야. 1일 때 확률 얼마? 2일 때 확률 얼마? 3일 때 확률 얼마?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으로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시계 같은 거지. 내가 전에 얘기했지. 시계 같은 거지. 12시부터 3시 사이에 시침이 위치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런 거. 12시부터 3시 사이에 시침이 위치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 단순하게 12시에 있을 확률 얼마? 1시에 있을 확률 얼마? 2시에 있을 확률 얼마? 3시에 있을 확률 얼마?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치? 12시 1분 1초, 1미리초, 1마이크로초, 쪼쪼쪼쪼 해가지고 그때 확률 얼마? 그러니까 하나씩 다 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너무 변수들이 많아. 그치? 너무 변수들이 많아. 이거를 우리는 연속되어 있는 변수라고 그러지. 중간에 빈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생각하면 좀 편해. 아날로그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싹 다 훑고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을 확률 얼마? 여기 있을 확률 얼마? 여기 있을 확률 얼마? 여기 있을 확률 얼마? 다 구해서 더해야 된단 말이야. 이래서 이런 걸 못 구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변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확률을 딱딱딱딱 정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면적에서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면적, 즉 우리가 넓이를 확률로 구할 거야. 다시 뭘로 구한다고? 넓이를 확률로 구할 거야. 그러니까 전체분의 특정은 똑같아 얘들아. 전체분의 특정 이건 똑같다고. 기하학적 확률 생각하면 돼. 기하학적 확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얼마입니까? 4분의 1입니다. 그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 사이에 시침이 위치하는 확률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넓이를 우리가 확률로 생각을 할 거라고.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무슨 변수가 나오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나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이제부터 이제 이름이 나온다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어진다고.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라고 주어져. 이것도 이해되면 이해하고 안 외우면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상관없어. 그냥 이해만 한번 해봐. 확률 밀도 함수랑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있어.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 확률 질량 함수는 무슨 뜻이냐면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를 구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를 구하는 거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잘 봐.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어지고 y는 뭐 ax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어지고 뭐 ex 마이너스 뭐 얼마로 할까?
EX로 할까? 좋아. Y는 EX라고 하자. 얘도 똑같이 Y는 EX라고 할게. 이게 좀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어떻게든지 이해를 한번 해봐. 자, 이 두 함수가 똑같이 주어졌지만, 앞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어지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주어졌을 때, 얘랑 이렇게 따로 이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Y는 EX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Y는 EX잖아. 근데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일 때 확률이 나와. 내가 1을 집어넣으면 1일 때 확률이 나와. 2를 집어넣으면 2일 때 확률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일 때 확률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치? 그러니까 2x라고 하지 말고 10분의 1x라고 한번 해볼까? 10분의 1x? 그럼 내가 x에 1 집어넣었으면 그 y 얼마 나와? 10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그때 값의 확률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그때 확률은 얼마입니다. 내가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그때 확률은 얼마입니다. 10분의 2입니다. 이렇게 확률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함수를 말해. 그러니까 얘는 이 중간 단계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지.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정의역이 딱 실수로만 정해지는 거야. 정의역이 자연수로 정해진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물론 변수는 문제 정해주겠지만. 그래서 얘는 1일 때 확률 얼마, 2일 때 확률 얼마, 3일 때 확률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확률을 그때 뭐야 이거? 야, 안 돼. 그때 확률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로 나와버리면 상황이 달라져. 확률 밀도 함수로 나와버리면. 자, 이것도 10분의 1로 해볼게. 자, 확률 밀도 함수로 주어지면 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이제 y는 10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 10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x가 1일 때 확률 얼마 이거 나오는 게 아니야. x가 1일 때 확률 얼마 10분의 1 이게 아니라 0에서 1까지 확률 얼마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1일 때 확률 얼마, 2일 때 확률 얼마, 3일 때 확률 얼마 이런 걸 못 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 x는 1에서 3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 면적을 구하면 이게 확률인 거야. 면적이 곧 확률이 되는 함수인 거야.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줄 때랑 확률 질량 함수를 줄 때랑 판단이 달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확률 밀도 함수랑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건 이제 이만큼이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배운 건.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야. 지금까지. 내가 x가 뭐 한 번 일어날 확률 얼마, 두 번 일어날 확률 얼마, 세 번 일어날 확률 얼마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지게 확률을 하나씩 구할 수 있었다고. 하나씩 구할 수 있었다고. 뭐 예를 들어 줄넘기 횟수. 줄넘기 횟수는 빵 번 하는 애들, 한 번 하는 애들, 두 번 하는 애들, 세 번 하는 애들 이렇게 나오잖아. 1.5회 이런 거 없잖아. 1.8회 한 애들이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 할 확률 얼마, 두 번 할 확률 얼마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된다고 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변수를 가지고 보는 거야. 변수를 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산 확률 변수, 즉 확률 질량 함수를 배운 거고, 확률 질량 함수를 배운 거고, 이제는 무슨 밀도 함수를 배울 것이다? 확률 밀도 함수를 배울 거야. 근데 이 내용이 엄청 쉬워. 이 내용이 진짜 쉬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게 왜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냐면, 잘 봐.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밀도 함수구나.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구나.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확률을 구해야겠구나.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 넓이가 이제부터는 곧 뭐가 됩니다? 확률이 됩니다. 넓이가 확률이 됩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치? 1을 넘어갈 수 없어. 반드시 일어나는 게 1이야, 얘들아. 반드시 일어나는 게 1이라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그러니까 얘는 넓이의 총합이 얼마를 넘어갈 수 없어? 딱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넓이의 총합이 무조건 1 나와야 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확률 밀도 함수 y는 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는 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x는 0에서부터 3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0에서부터 3까지만 집어넣으래. 0에서부터 3까지만. 오케이? 자,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x가 2에서 3 사이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범위를 줄 거야. 알겠니? 확률을.
자, 그러면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A부터 찾는 거야. 이 A부터 찾는 거라고. 되게 간단해. Y는 AX니까 일단 직선이 이렇게 주어질 거야. Y는 AX라고. 그치? 근데 내가 X를 무조건 0에서부터 어디까지밖에 못 집어넣으니까 3까지밖에 못 집어넣으니까 이쪽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돼야 되는데 이 넓이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얼마니까? 3A니까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밑변 3의 높이 3A니까 얘는 9A 제곱이 9A지? 아, 2분의 9A지? 맞지? 그럼 2분의 9A가 1이어야 되니까 A 얼마란 얘기야? 9분의 2란 얘기죠. 이렇게 바로 하나를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거기 지각생? 이해돼? 일찍 다녀라. 알았어? 혼난다. 자, 그래서 A는 9분의 2라는 게 정해져. 그러면 A가 9분의 2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9분의 2x가 나왔어. 그러면 나한테 구하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2에서 3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2 자르고 3 잘라서 요 넓이가 우리가 말하는 확률 P가 되는 거야. 확률이 P가 된다고. 넓이를 구하면. 그러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구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지. 어떻게?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삼각형에서 뭐 빼내도 돼. 앞에 있는 삼각형 빼내도 되지.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나와?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9분의 4죠? 그죠? 맞지?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한다면 2분의 1하면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빼내면 요거 넓이 나오겠죠. 답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해되시오? 이해되시오? 자, 머릿속에 넣는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일단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써먹냐 하면 근데 확률 밀도 함수라고 줄 거야,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제시를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니네가. 내가 지금 되게 장황하게 뭐 어떤 변수에서는 쓰고 어떤 변수에서는 어떤 거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 왜? 문제 줄 거거든.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라고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뭐만 생각하면 돼? 질량 함수는 넣으면 확률 나와, 그냥. x에 3 넣으면 3일 때 확률 나오고 x에 5 넣으면 5일 때 확률 나와. 알겠니? 그런데 밀도 함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로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 차이만 알고 있으면 돼. 즉 지금부터는 넓이가 곧 뭐가 되는 상황, 확률이 되는 상황을 만들 거야. 다시 뭐가 되는 상황? 넓이는 확률이 되는 상황을 만들 거야. 근데 넓이의 총합은 얼마야? 무조건 1이야. 됐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게 정규분포 배우기 전 단계예요. 이게 정규분포 배우기 전 단계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진짜 쉬워요. 이거는 그냥 거저먹기가 들어갈 거야. 자, 봐봐. 힘드니? 뛰어왔니? 해봐. 쉽게 아주 그냥.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2ax 플러스 a입니다. 자,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졌어? 0에서 2까지 주어졌지.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일단 a부터 출발할 거야, 그지? a부터 출발할 거야. 그 다음에 0일 때 a 나오니까. 그럼 2일 때 얼마 나오니? 2일 때는 여기가 a면 2일 때 얼마 나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럼 2일 때 얼마 나와? 5a 나오는 거 맞아? 2일 때 5a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이 두 점 연결하면 직선 나오지,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넓이가 곧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됩니다? 넓이가 확률 전체 1입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거 사대꼴 넓이 구하면 되잖아. A 더하기 얼마? 그렇지. A 더하기 5A에 곱하기 높이는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 얘가 넓이가 1입니다. 그러면 얘는 6A가 얼마입니다? 1입니다. 그럼 A 얼마입니다? 6분의 1입니다. 하나 금방 나오잖아요. 더 이상 씌울 수는 없어요. 그치? 자, 그러면 확률을 가르쳐주는 밀도 함수를 완성하세요. 그러면 6분의 2A니까 3분의 1x 3분의 1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함수가 정리되지? 함수가 정리되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0에서
1까지. 즉 요만큼 넓이만 구하면 답이 되는 거죠. 이만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윗변 A 나왔고, 자, A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A1 집어넣으면 2분의 1인가?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요게 6분의 1이었고, 여기 6분의 2였고, 밑변이 2분의 1이고, 높이가 1이고, 2분의 1로 나누면 넓이 나오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자, 답이에요, 이게. 다야.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서 더 이상 내용이 없어. 이게 아주 어려워지면 어떤 상황밖에 안 만들어지냐면, 이게 정말 어려워지잖아? 이게 정말 어려워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직선이 이게 하나가 주어진다면, 이젠 직선을 몇 개를 줘서 2개쯤 주는 거야, 이렇게. 직선을 2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3까지인데, 뭐 여기가 1이다. 뭐 이래서 뭐 여기가 A다. 자, 이때 뭐 확률을 P, X를 뭐 2분의 1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뭐 2분의 3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나와봐야 이제 뭘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면 뭐 하라는 얘기야. 결국 뭐부터 찾아야 돼? A부터 찾아야죠. 그러면 밑변 얼마야? 3이지. 높이 얼마야? A잖아. 그럼 얘는 3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야. 넓이 전체 1이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넓이가 1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A 얼마야, 그냥 A는? 3분의 2잖아. 끝났어. 3분의 2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 직선을 식을 만드는 거지, 이제. 이 직선식을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얘는 1 커질 동안 3분의 2 커지니까 얘는 Y는 얼마야, 그냥 Y는? 3분의 2X고, 직선이고. 맞지요? 그 다음에 이 직선도 구해야죠, 이 직선도. 이 직선 얼마야? X 2 커질 동안 Y 얼마 떨어져? 3분의 2 떨어지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얘는 X 2 떨어질 동안, 자, Y는 한 다음 기울기 얼마 나와? X 2 커질 동안, 자, X 2 커질 동안 1분의 2분의 Y는 얼마 떨어져? 마이너스 3분의 2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X에 플러스 A 해가지고 Y절편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Y절편만 구해. 그럼 이렇게 하니까 요거 약분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나오면서 플러스 A 나오는데, A는 어떻게 찾아? X절편이 얼마니까? 3이지? 3일 때 0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A 얼마야? 1이지 뭐. 그래서 A는 1이다. 자, 그래서 직선 2개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직선 2개를 구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게 지금 뭐가 어렵냔 말이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직선 나왔고 직선 나왔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 구하래? 2분의 1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요쯤 되겠네. 2분의 3 되겠네. 그럼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직선을 구한 이유는 뭐겠어? 직선을 구한 이유는 높이를 알아야 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여기 높이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직선에다가 또 2분의 3 집어넣어서 또 여기까지 높이 찾고, 그래서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해서 더하면 답이라고요. 지금부터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잖아. 삼각형, 사각형, 뭐 사다리꼴 이 정도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다 되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야. 자, 확률 밀도 함수 다시 한번 확인. 자, 일단 지금부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어지는 순간,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순간, 뭐가 확률이다? 넓이가 확률이다.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겠어? 넓이가 확률이다. 근데 넓이가 확률인데 그 넓이는 총합은 얼마다? 무조건 1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하나만 더 가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의 범위가 0에서 3까지입니다. 0에서 3까지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거기 밑줄.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넓이는 확률이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치? 자, 이때 y는 fx의 그래프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뭐야 이거? 좀 전에 내가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야! 야,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이씨. 저기 아주 하루 종일 자고 또 자, 저기. 너, 이씨, 너 혼나.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직선 구하고 요 직선 구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봐봐. 2에서 3까지 확률이야. 다시 얼마에서 얼마까지 확률이야? 2에서 3까지 확률이야. 그럼 이거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넓이. 그치? 자, 이게 S1이야. 그럼 얘가 S1이야, 지금. S1. 됐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삼각형 넓이 못 구한 사람 없을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 직선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직선을 구하면 지금 이제 얘가 M에서부터 E까지, 즉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뚝 잘라가지고 M에서부터 어디까지? E까지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가, 요 사다리꼴 넓이가 S1하고 같아지는 요 N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돼? M 넣었을 때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미안하지만 어차피 구해야 돼. 밑변 곱하기 아랫변, 윗변, 아랫변, 높이 해서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죠. 그래서 N값 찾으라고요. 단 1도 어렵지 않아. 그치? 지금까지 니네가 해왔던 내용들에 비하면 정말 1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지금 여기는.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가봅니다. 지가 날라봐야 밀도 함수죠. 가봐요. 자, 연속 확률변수 x가 가지는 값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입니다. 자,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그죠?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라고 주어졌어.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 밀도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와, 오른쪽 직선이네요. 그치? 직선이죠? 근데 직선인데 x 2 증가할 때 y 1 증가하니까 얘는 y는 몇 분의 몇 x? 2분의 1x. 왜냐면 0,0 지나니까. 간단한 직선까지 금방 구해줄 수 있지? 자, 갑니다, 지금. 그러면. 자, P1이요. P1이 0에서부터 A까지 확률이래요. 그럼 0에서부터 A까지면 여기 요만큼 요거 보이니? 요거 보여? 오케이. 자, 그래서 0에서 A까지가 여기 P1이고요. 자, 얘가 P1이고. 그 다음 A부터 B까지 확률. A부터 B까지니까 요거 사다리꼴. 자, 요만큼. 자, 요게 P2고요. 요게 P2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B부터 E까지 확률. 자, 요 사다리꼴. 끝에 있는 거. 요 사다리꼴이 P3죠. 자, 그래서 P1, P2, P3가요. P1, P2, P3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룹니다?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다? 3분의 4입니다. A, B 구하세요. 졸라 간단한 얘기예요. 왜?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직선이 주어졌어. 직선이 주어졌어.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얼마 나오니? 이 삼각형 넓이. 밑변이 A고 높이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잘 봐라. 여기는 2분의 1A고 여기는 2분의 1B다. 맞니? 그러면 자, 요 삼각형 넓이 얼마 나와? 요 삼각형 넓이 4분의 A제곱? 4분의 A제곱? 그래서 얘는 P1이 4분의 A제곱이죠. 그치? 우연아? 졸려? 정신 못 차려. 자, 그 다음 P2는 A부터 B까지야. A부터 B까지야. 그럼 B-A가 높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A, 여기는 2분의 1B니까.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에 곱하기 높이가 B-A고요.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P2.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P3는, 자, 요거 윗변, 아랫변. 자, 얼마? 윗변. 2분의 1B에, 그 다음, 플러스 1. 여기에 높이가 E-B지? 맞지? E-B에 곱하기 2분의 1. 자, 얘가 P3. 자, 식이 좀 귀찮게 나왔지만, 식이 아주 귀찮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귀찮지가 않아요. 왜 귀찮지가 않냐 하면, 얘가 P1, P2, P3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중앙 성립할 거 아니니? 가운데 거 몇 배 하면? 가운데 거 2배 하면 앞뒤 거 더한 거 같습니다. 이용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P2는 P1 플러스 P2 되는 거 맞니? 등차 중앙, 등차 수열 중앙.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해서 식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얼마니까? 3분의 4죠. A 더하기 B는 3분의 4죠. 그래서 이거랑 연립해서 A, B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계산은 니네한테 맡길게.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뭐 솔직히 여기 내용도 어렵지 않지만 계산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 나오면 다 맞아 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은 여기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 정도 가끔 쉬운 걸로 하나 정도 나옵니다. 졸라 어려운 게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알았어? 졸라 어려운 게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자, 대부분은 정규분포에서 나오죠. 그 뒷파트로 넘어가면 정규분포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지금부터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워밍업 한 거야. 지금까지 워밍업 한 거야.
연속 확률 변수 정규 분포를 하기 직전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뭔지를 배운 거야. 알겠니? 근데 니네 수준에 직선을 확률 밀도 함수로 주면 되게 간단하지. 직선을 확률 밀도 함수로 주면 지금처럼 되게 쉬워진단 말이지. 그치? 근데 지금부터 이제 곡선을 확률 밀도 함수로 줄 겁니다. 곡선을 확률 밀도 함수로 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정말 제대로 정리해놔야 된다. 여기가 확률과 통계, 확통.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달 반 동안 배웠던 확통의 꽃이에요. 여기가. 어렵진 않아. 진짜야.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 어렵진 않아. 지금 이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야. 조금 더 나가. 그런데 중요도로 따지면 별 100개짜리예요. 자, 지금부터 정규 분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함수식이 하나 필요한데 잠깐만, 내가 함수식 하나만 쓰고 싶어. 있다. 또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요.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얘가 루트 2파이인가? 2파이 시그마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자연상수 2의 2 시그마 제곱 2 시그마 2분산의 x 마이너스 평균이었나?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이렇게 돼요. 쓰지마. 안 써도 돼, 이거. 안 외워도 돼. 단 한 번도 보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도 보지 못합니다. 자, 봐요. 그렇다고 벅벅 지우냐. 책에 다 있어. 예, 봐. 여기 정리 끝까지 다 하고 내가 칠판 하나 다 쓰고 나서 정리할 시간 주고 끝낼 거야. 알겠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만 봐. 오연아, 여기 봐야 돼. 여기 봐. 잘 봐. 자, 이 식이요.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야, 얘도. 얘도 함수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러니?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확률을 뭘 가지고 구하는 식을 만들 건데. 넓이를 가지고 구하는 식을 만들 거야. 그치? 그 다음 확률의 넓이의 전체 총합은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만들 거야. 근데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이 식은 니네한테 외우라고 하는 식이 아니야. 이게 확률 밀도 함수 식이긴 한데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가 그려내는 그래프를 외워야 됩니다. 얘가 그려내는 그래프를 외워야 돼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그래프는 이 식을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그냥 정규분포로 줄 거야. 정규분포 식이야. 정규분포 함수야.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산 모양이지, 그지? 산 모양의 대칭 그래프가 나옵니다. 쓸 시간 충분히 준다 했어. 여기만 봐.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자, 이때 가운데 평균이에요. 가운데가. 자,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야.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좌우가 대칭이에요, 지금.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확률 넓이 다 더하면 얼마 된다고 그랬으니까? 1 된다고 그랬지. 그치? 내가 1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1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얼마고? 0.5. 이쪽이 0.5.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선이 얼마인 거예요? 그 기준선이? 평균선을 기준으로 잡아요. 평균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얘를요, 크게 3등분 합니다. 크게 3등분해요.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서 크게 이렇게 3등분 합니다. 크게. 그 다음에 이쪽도 대칭이니까 이쪽도 크게 3등분 합니다. 크게 3등분 해요. 자, 그랬을 때 요 한 칸의 간격을 얼마로 맞춘 식이냐면 요 한 칸의 간격을 표준편차로 맞춘 식이에요. 표준편차로 맞춘 식이야. 즉 여기 값이 얼마냐면 여기 값은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만큼 몇 칸 같다는 얘기인 거야? 한 칸 같다는 얘기인 거야. 표준편차만큼 한 칸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값이 얼마냐면 n 플러스 얼마? 시그마가 되는 거죠. n 플러스 시그마. 그러면 여기를 한 칸 더 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는 n 플러스 2 시그마가 되는 거고, 여기는 n 마이너스, 그렇지, 시그마. 그 다음 여기는 n 마이너스 2 시그마. 아이고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 식이 주어지는 목적은 뭐냐 하면 넓이가 정해져 있어요. 넓이를 이제 보고 읽기만 하면 돼. 가운데로부터 한 칸까지의 넓이 이만큼, 요만큼. 이거 보이니 지금?
한 칸까지 넓이가 0.3413으로 항상 동일하게 맞춰진 식인 거야, 얘가. 한 칸의 넓이는 0.3413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로부터 그러면 두 칸까지의 넓이는 좀 더 커져야 되지 않겠니? 그치? 두 칸까지의 넓이는 좀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한 칸까지의 넓이는 0.3413이지만 두 칸까지의 넓이가 0.4771이에요. 0.4771. 이렇게 컴퓨터로 다 계산해 놓은 거야.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간다고 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그냥 눈으로 봐도 풀 수 있게, 계산하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미리 다 계산되어진 식으로 유도하죠, 이 식이. 그래서 이 식이 원래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외우지 말란 얘기는 항상 가운데 값이 얼마로 고정되어 있고, 평균으로 고정되어 있고, 가운데 값이 평균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칸당 간격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규분포 N이라고 불러요.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되는 정보가 두 개인 거야. 가운데 기준값이 얼마냐? 평균. 그 다음에 한 칸당 간격이 얼마냐? 시그마. 그래서 얘는 시그마를 주는데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써요. 시그마 제곱. 그래서 얘는 M, 시그마 제곱. 이 두 개만 있으면 이 그래프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다고요. 이 그래프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다고. 알겠니? 평균하고 분산만 있으면 이 정규분포 그래프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쓸 시간 충분히 준다 했다. 여기 봐라. 자, 정규분포. 예를 드는 거야. 정규분포 40,5제곱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다고 칩시다. 40,5제곱이에요. 자, 그럼 일단 종 모양이 나오죠. 종 모양이 나옵니다. 자, 종 모양이 대충 그려도 돼요. 자, 대충 그리세요. 종 모양.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러면 가운데 기준값이 얼마라고? 40이라고. 가운데 기준값 40이라고. 그 다음에 한 칸당 간격이 얼마씩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5씩 가는 거예요. 5제곱 아니다. 알겠니? 5씩이야. 분산 줬어. 그러면 한 칸, 두 칸 나눠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45. 그 다음 여기는 50. 그럼 뒤로 가면 35, 뒤로 가면 30.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확률을 구하세요. 확률을 구하세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부터 45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30부터 45까지 확률 구하세요. 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한 칸 넓이는 얼마로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어? 0.3413으로 준다고 그랬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 다 줍니다, 이거. 알겠냐? 0.34로 줄 때도 있고 0.3413으로 줄 때도 있고 그냥 다 문제 줘. 외우지 마. 알겠냐? 외울 생각 하지 마.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 요 한 칸의 넓이는 0.3413이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또 30까지 이 넓이도 필요한 거지? 그지? 이거 전체 넓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그러면?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0.477. 1이 되는 거죠. 0.477이.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어떻게 해주면 답인 거야?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즉, 확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규분포예요. 이제 확률 구하는 게 엄청 쉬워지는 거야. 확률 구하는 게 진짜 쉬워지는 거라고. 정말 쉬워지는 거야. 확률 구하는 게.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얘들아. 문제에서 다 줄 거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 얼마,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 얼마, 아, 그거 두 개 더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된다고. 알겠냐?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쳐봐라. P, X가 30보다 작을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X가 30보다 작을 확률 구하세요. 그럼 어딘지만 정확하게 알면 돼. 30이 기준선이고 30보다 어떤 애들 구하면 돼? 작은 애들 구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 그치? 여기 구하는 거잖아. 이 뒤로 다 구하는 거잖아. 물론 이 뒤에 4칸, 5칸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확률이 0.00000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서 그냥 크게 세 등분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뒤로 있는 이 넓이들 다 더하려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0.5였고 여기까지가 0.477이니까 이만큼 얼마겠어? 0.0228이죠. 이해되시오? 그러니까 얘가 0.0228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금방 나와버린다고요. 확률이 금방 나와버린다고. 이해되시나? 이해되시나? 자, 이걸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해요. 쓸 시간 충분히 준다 했다. 여기 봐라. 지금 아직 쓰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여기 봐.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일찍 다녀. 나 오늘 완전 빡쳤어.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가 늦으면 어떡해. 얘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웃기면 그거 전화한 거지 새끼야. 카톡은 연락 아니야?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단어 선택이 잘못됐네. 카톡 해놓고 지가 확인까지 해놓고 늦게 와? 일찍 출발했는데 차가 많았어. 차가 많았어? 더 일찍 출발해. 알았어? 그리고 일찍 가서 공부할 생각을 좀 해라. 이놈 새끼들 하지. 누구는 오빠 만나러 가고 누구는 집에서 처자고. 넌 뭐 했어? 너도 오빠 만나고 왔니? 해봐. 자, 이게 지금 정규 분포인데 정규 분포는 이 정도 수준이면 문제는 한 80% 풀 수 있어요. 진짜야. 내가 지금 가르쳐준 이 정도 수준이면 문제는 한 70% 좋아. 크게 잡으면 70% 정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70% 정도 문제는.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금 이미 정규 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 70% 끝낸 거야.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 정규 분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뭘까? 찾아봐. 생각. 띵킹은 뭐야, 씨발. 띵킹! 이 정규 분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뭘까? 미안하다. 니네한테 생각하라고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 생각하기 되게 싫어하는데. 생각하라고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야, 봐. 이 정규 분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요, 세부적인 확률을 구할 수 없다는 데 있어. 왜 그러냐? 내가 분명히 평균이 기준선이고 한 칸당 간격이 얼마니까? 5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한 칸당 간격이 40이고, 평균이 40이니까 가운데 기준선이 40이고 한 칸당 간격이 5니까 이렇게 뭉탱이. 즉, 얼마 간격으로 확률을 구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5 간격으로밖에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고.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1에서부터 49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와버리면 우리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확률을 구할 수가 없는 거라고. 세세하게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냥 뭉탱이 이렇게 확률을 구하기는 쉬운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 하냐 하면 지금부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한테 저번에 그 확률 변수의 변환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표준화 변수라는 걸 내가 전에 가르쳐 준 적이 있어. 기억나니? 표준화 변수라는 거 얘기는 한번 들어봤지? 물론 복습을 안 했으면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Z라는 변수를 하나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Z라는 변수는 얼마였냐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식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 식은 진짜 중요한 식이야. 이 식을 모르면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알겠니? 물론 이 식이 없어도 이 식이 개념만 있으면 풀 수 있어. 하지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Z는 표준화란 얘기예요. 표준화란 얘기라고. 이 표준화 변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얘는 평균을 얼마로 만들어버리고 평균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분산을 얼마로 만들어버리고 분산을 1로 만들고 표준편차를 표편을 1로 만드는 아주 이쁜 식이에요. 그래서 평균 0, 분산 1, 표준편차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40,5의 제곱이 이 표준화 변수를 지나가면 거쳐버리면 얘가 정규분포가 얼마로 바뀌어버리냐면 얘는 0,1제곱이라는 아주 심플한 정규분포로 바뀝니다. 아주 심플한 정규분포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그리는 건 똑같아요. 가운데 값이 얼마고 0이고 그 다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우리가 그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부터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이걸 소수 둘째 자리까지 넓이를 다 구해놨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넓이를 다 구해놨다고요. 0.11까지 확률 얼마, 0.12까지 확률 얼마, 0.45까지 확률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확률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다 구해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주 세부적인 확률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표준 정규분포예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하겠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표준화 변수 Z를 만드는 방법 이 식만 외우면 돼요. 이 식만 외우면 된다고. 알겠니?
2식만 넣으면 돼. 자, 잘 들어. 표준화라는 걸 지금부터 왜 하는지 보여줄게요. 이 표준화라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얘들아. 이 표준화라는 거는 왜 하냐 하면 이런 느낌이야. 내가 전에 표준화에 대한 얘기 했니? 안 했지? 안 했지? 이 표준화라는 거는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3개 이상의 어떤 비교할 대상이 있다고 치자.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전에 이 얘기 했을 텐데 한국 애들, 짱깨 애들, 쪽발이 애들 비교 안 했니? 이반 아닌가? 아 미치겠네. 이반 한 것 같은데. 자, 잘 들어. 한국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쪽발이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짱깨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나라가 있어. 세 나라가 있어. 근데 세 나라가 전부 다 경제 환경이 틀려. 비교 대상군이 아니야. 틀리다고. 대졸 초임 연봉을 내가 생각해 볼게. 대졸 초임 연봉. 대졸 초임 연봉. 자, 얘가 한국 애들은 대학 졸업하면 한 150만 원 받는다고 치자. 150만 원 받아. 다시 얼마 받아? 15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쪽발이는 좋아. 얘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니까. 그래. 20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쪽발이 월급 200만 원이야. 대졸 초임 월급이. 자, 짱깨 5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다시 얼마 받는다고? 5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니네 살짝 비웃잖아, 그지? 자, 어디가 제일 행복해 보여? 어디가 제일 행복해 보여? 쪽발이가 제일 행복해 보이지, 그지? 왜? 금액으로 봤을 때 일단 절대 금액이 크니까. 절대 금액이 크니까. 얘는 절대 금액이 중간이고 얘는 절대 금액이 존나 작지.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즉, 행복감이 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하면 한국과 쪽발이와 짱깨는 셋 다 비교 대상군이 틀려. 평균도 틀리고 분산도 틀리고 표준편차도 틀려. 그러면 내가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한국 평균은요. 한국 평균입니다. 한국 평균은 18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봅시다. 180만 원. 한국 평균은 180만 원이에요. 한국 평균은. 그 다음에 쪽발이는요. 쪽발이 평균이 2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 존나 중요한 얘기. 어디 졸고 있어 지금. 안 돼. 아, 봐봐. 그 다음 짱깨 평균은요. 짱깨 평균은 4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짱깨 평균은 4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표준편차 써볼까? 자, 표준편차 한번 구해볼게요. 표준편차. 얘는 표준편차가 얼마냐 하면 얘는 표준편차가 20이래요. 얘는 표준편차가 20입니다. 그 다음 얘는 표준편차가 얼마냐 하면 얘는 표준편차가 뭐 한 25 정도 된다고 칩시다. 얘는 표준편차가. 그 다음 얘는 표준편차가 한 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 대상군, 즉 얘네들이 실제로 받는 돈이거든? X값이 실제로 받는 돈이야. 얘 얼마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다 어때? 평균이 틀려. 그 다음 분산도 어때? 표준편차도 다 틀리지. 그런데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네들 표준화하는 거야. 표준화. 스탠다드, 표준화.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눈에 보기 편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Z값으로 환산합니다. 표준화 변수, 표준값. 표준값으로 변환합니다. 표준값으로. 자, Z는 절대 하나만 외우면 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알겠니?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이야. 자, 그러면 이 Z값은 얼마로 구하면 돼? 시그마 얼마분의? 20분의 X 마이너스 평균. 150 마이너스 얼마? 150 마이너스 얼마? 18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20분의 얼마? 마이너스 30.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5? 그럼 얘는 Z값이 마이너스 1.5예요. Z값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일단 Z값이 얼마인지만 알고 있읍시다. Z값이 얼마인지만 알고 있어봐. 그러면 얘는, 자, 쪽발이 시작해보자. 쪽발이는 Z값 얼마야? 표준화 변수 Z, 시그마분의 얼마? 25분의 얼마? 200 마이너스 얼마? 250.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 2? 마이너스 2? 자, 그럼 얘는 Z값 마이너스 2예요. Z값 마이너스 2입니다. 오케이? Z값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짱깨 평균 해볼까? 짱깨가 뭐야? 짱깨. 자, 표준화 변수 Z 얼마분의? 5분의 50 마이너스 40. 그럼 얼마? 2예요. 그럼 얘는 2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제 무슨화 된 거야, 이제. 표준화 됐지?
표준화 됐지?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고요.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고. 왜? 한 그래프에다가 그려놓고 비교할 수 있다고. 한 그래프에 놓고 비교할 수 있다고. 가운데 값이 얼마고? 0이고 한 칸당 간격 1이고 얘도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이 세 개를 그대로 갖다 놓고 비교할 수 있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일단 짱깨 어딨어? 짱깨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가 짱깨야 짱깨. 그지? 짱깨. 그 다음에 한국이 어딨어? 마이너스 1.5니까 여기 있어 얘. 한국에 마이너스 1.5 여기 있다고. 그 다음에 짱깨 어딨어 짱깨. 짱깨가 이게 짱깨야 이게 쪽발이냐? 쪽발이. 짱깨 어딨어? 여기 있다. 그지? 여기가 짱깨 있지. 자, 상대적인 행복감을 찾아볼까요? 짱깨는요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얘는 상위 0.0228 약 2.2% 안에 드는 고소득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짱깨가 얘가 50만 원을 버는 순간 굉장히 어떤 금액을 버는 거야? 많은 금액을 벌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우리나라 돈은 기준이 20에 180이잖아 평균이. 그치? 그럼 얘는 20분의 x-180을 했을 때 z값이 2가 나오려면 얼마가 나야 되냐면 20, 40에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40에 180 더하면 얼마야? 220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2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야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짱깨가 제일 행복하죠. 상대적으로 얘는 그지예요. 하위 0.0228을 벌고 있는 거야. 하위 0.3%야. 얘는 하위 0.3%. 하위 3%지. 하위 3%. 그러니까 얘는 거의 꼴찌야, 꼴찌. 거의 꼴찌라고. 그나마 한국 애가 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죠. 쬐끔. 아주 쬐끔 나은 거예요. 니네들이 얘기하는 공장. 여긴 공장 수준인지, 공장. 여기를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대기업. 얘는 대기업도 그냥 대기업이 아니라 완전 좋은 야! 정신 오늘 왜 이래? 저 이상하다 오늘 쟤. 너 내가 지금 세 번째 소리 질러. 알지?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자, 그래서 이걸 표준화라고 해요. 이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 표준화는 진짜 중요해요. 표준화는 진짜 중요하다고.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 3개 이상, 2개 이상의 다른 변수 구간을 하나로 묶어서 한 방에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방법이기도 해.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의미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평균이 40이고 5제곱일 때 뭐 이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 41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세부적인 확률을 구할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무슨 화를 거치면 표준화를 거치면 그래프가 0, 1, 2 이렇게 아주 이쁜 Z값. 얘네들은 Z값이고요. 얘네들이 X값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얘네들이 X값이고 얘네들이 표준화된 Z값들인 거야. 이해되고 있니? 그러니까 이 Z로 환산을 하면 니네가 이제 문제집 뒤에 보면 니네 그 뒤에 문제 봐봐. 야 뒤에 넘겨봐. 맨 뒤 봐봐. 맨 뒤. 이 새끼가 뒤에 보면은 표준 정기분포표라고 붙어 있을 거야. 그래. 그렇지 거기. 그냥 한 장 앞에. 그렇지 거기. 보여? 넌 없지. 뒤돌아서 같이 봐 빨리. 뒤돌아서 같이 봐. 한번 보여줘. 거기 보여? 그 표 보여? 뭘 봤어? 봤어요. 뭘 봐? 안 봤잖아. 자 거기 보면은 정규분포표 나오지? 그치? 0.1일 때 확률 얼마, 0.01일 때 확률 얼마, 0.001일 때 확률 얼마 다 나오지? 그게 여기서부터 기준해가지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야 봐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쪼개놓은 거예요. 반만 있습니다. 반만 준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뭐니까? 대칭이니까. 이쪽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음수까지는 줄 필요 없이 반만 준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P, Z가 쓰자. Z가 1.52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얼마만 찾으면 돼? 1.52를 찾아봐. 그 표에서 1.52를 찾아봐, 빨리. 1.52를 찾아봐. 세로 줄에 1 찾고 여기 옆에 찾으면 되잖아. 1.52. 0.
4457? 4357?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에서부터 1.57까지 여기가 1.57인 거야. 여기가 1.57인 거야. 아 1.52 여기가 2.5인 거야. 그러면 1.52까지 이만큼 넓이가 얼마라고 준 거야? 0.43 얼마 뭐 이렇게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건 Z가 1.52보다 어떤 상황을 구해야 되니까? 큰 상황, 즉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 그지? 여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이 0.5니까 0.5에서 요 0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빼버리면 여기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단순해. 진짜 단순하다고. 되게 단순해. 근데 이게 응용의 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단순한 걸 가지고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열내면서 수업하고 있잖니 지금. 자, 다시 갑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 확률 밀도 함수 식은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두 번 다시 안 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까 봤잖아. 나도 안 외워요. 나도 가끔 헷갈려. 안 외워.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식을 통해서 나온 이 그래프는 외워야 된다고. 이게 정규분포 그래프예요. 다시 무슨 분포 그래프? 정규분포 그래프입니다. 정규분포 그래프는 항상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다? 종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산 모양이든 종 모양이든 외우기 쉬운 대로 외우세요. 종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 모양의 가운데 기준값은 얼마로 잡고 평균으로 잡고 한 칸당 간격을 얼마로 고정한 시그마로 고정한 이 이쁜 종 모양이 나와요. 알겠니? 이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평균과 한 칸당 간격이 나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 얼마? 이게 곧 확률이라고요. 이제 이게 확률이라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 구해주세요 라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해되시오? 이해되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규분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화 과정을 거칩니다? 표준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Z는 시그마분의 X- 평균, Z는 시그마분의 X- 평균, Z는 시그마분의 X- 평균 100번 써야 돼요. 외워질 때까지 써야 돼. 알겠니? 이 식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확률 공부한 게 전부 다 돌아오면 타불이다. Z는 시그마분의 X- 평균, 이 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Z는 시그마분의 X- 평균이에요. 내 점수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오케이? 시그마분의 편차예요. 시그마분의 편차라고. 자, 그러면 이 식은 평균을 0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값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분산, 즉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서 한 칸당 간격을 얼마로 고정해줘요? 1로 고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세부적인 소수점짜리까지 전부 다 넓이를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니? 표준화하는 이유는 여기서 설명했어요.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크게 한국 쪽발이 짱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별로 비교를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니네 학교랑 평균 분산이 같겠니 틀리겠니? 틀리지. 맞지? 맞잖아. 니네 학교랑 수학 점수만 가지고 비교해봐. 니네 학교 수학 점수 평균도 달라. 표준 편차도 다르다고. 그런데 니네 학교에서 네가 80점 맞고 네가 80점 맞았다고 해서 니네 둘의 성적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치? 니네 학교가 더 어려워. 그럼 네가 더 잘한 거야, 이 바보야. 같다고 말하면은 짜증나는 거지. 왜? 우리 학교는 존나 어려운데 80점 맞아서 좀 잘한 건데? 그치? 그러니까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너와 너의 성적을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하는 거야. 하나의 그래프에. 평균을 얼마로 고정시키고 0으로 고정시키고 한 칸당 간격 1로 고정시켜서 네가 과연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니네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요. 이래? 이게 표준화예요. 이게 다시 뭐라고? 표준화예요. 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쁘게 적어요. 기다리라고 있네. 자, 문제를 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면 알 거야. 자, 정규분포라고 했어. 정규분포는 확률을 구하는 가장 쉬운 개념인 거야. 가장 쉬운 개념. 확률을 구하는 가장 쉬운 개념.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항상 뭐와 뭐가 필요해? 평균과 분산만 있으면 돼. 평균과 분산만 있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 얼마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문제 봐봐. 잘 봐. 천천히 읽어보면 진짜 쉬워. 재물포 뭐야? 재물포 고등학교는. 자, 재물포. 재 때문에 물리 포기.
그런 거 못 들어봤냐?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 재물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냐? 왜 그래? 이게 안 보이지? 얼마나 공부를 하기 싫으면 눈이 안 보이니? 여기 봐라. 안경 써 임마. 안경을 안 쓰니까 눈이 안 보이지 새끼야. 그래 보이네. 이게 안 보인다고? 아니 그게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안 돼.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뭐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좋아. 내가 잘생겨 보일 거 아니야. 내 밑도 그냥. 진짜 안 보여?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나인 시험 같이 왜 이렇게? 왜 그래? 너 눈 눌렀냐? 네. 너 눈 눌렀지? 이거 빵 눌렀지? 아 그렇게 세게 안 눌렀는데. 좀 기다려. 기다리면 돌아와 그거. 저 새끼 눈 확 눌렀구만. 돌아오지? 아니 안 들어오니까 이러고 있잖아. 그럼 일로 와. 또 어떻게 생겼냐? 그럼 일로 와. 아 깜짝 있다. 뭐지? 핸드폰 뭐? 시작해. 자, 재물포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이야. 자, 400명. 자, 항상 이런 식으로 400명 그러면 딱 체크를 해놔. 몇 명? 그 다음에 평균 60, 평균 60 체크. 평균 60 체크.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km 체크. 필요한 부분 딱딱 체크해 놓으라고. 알았어? 그러면 얘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균포를 따른다 라고 뒤에 항상 가르쳐 준단 말이야. 정균포를 따릅니다. 자,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저 몸무게가 72.5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인지 구하세요. 자, 갑니다. 정규분포가 지금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60,5제곱을 따라가는 거지, 지금? 60,5제곱을 따라가는 거지? 맞아? 그러면, 잘 들어. 되게 쉬워.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어이?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얼마인 거야? 60이고. 딱 이쁘게 나눠. 그냥 대충 나눠. 그러면 여기 밑에 점 x값이 얼마가 되고 60, 5가 되고 얘는 70, 얘는 55, 얘는 50 이렇게 된 거야. 자, 제발 부탁인데 얘네들이 무슨 값이야 지금? x값이야. 다시 무슨 값이야? x값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봐봐. 내가 이걸 표준화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다시 뭐 했다고 생각을 해봐? 표준화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표준화했다는 얘기는 평균을 얼마로 바꿔버리고, 그렇지, 평균을 0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된 거야.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된 거야? 1,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값들인 거야? z값들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표준화 변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표준화 시키면 그냥 밑에가 0, 1, 2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잖아. 맞지? 여기까지는 금방 하지? 여기까지 금방 하지. 자, 그러면 잘 들어봐봐. 자,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인 애를 구하고 싶은 거야? 72.5야. 그럼 72.5면은 대충 어디쯤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한 요쯤 있을 거 아니야. 72.5라는 애는 요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럼 얘를 Z로 바꿨을 때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외워야 되는 거야. Z는 시그마분의 얼마? X- 평균입니다. 이 식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X값이 M액가리 할 때, 이 M액가리 할 때 Z값을 얼마다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쓸 수 있어, 니네. 솔직히 말하면. 왜? 한 칸당 간격이 얼마니까? 5지. 그러면 70에서 72.5면은 반 칸 간 거 아니야? 반 칸 간 거지? 그러면 72.5는 Z로 한 사람 얼마겠어? 그렇지, 2.5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잡아도 돼요. 정확하다면. 알겠니? 정확하다면. 근데 만약에 진짜 애매한 수가 나오면 집어넣어야 된다. 애매한 수가 나오면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2.5니까 2.5가 0.4938이라는 값이 여기 눈에 보이지? 이게 지금 Z값이란 말이야. 그럼 Z값이 2.5가 0.4938이라는 게 보이지? 그럼 이 0.4938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만큼 넓이가 얼마다? 0.4938이다. 이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얘가 72.5 이상이니까 요 옆에 있는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지금. 그러면 0.5에서 얼마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0.4938을 빼버리면 되죠. 그럼 0.0062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0.0062라고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하나만 더 가볼게. 자, 이제 범위가
52.5에서 70 이하로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확률을 구하세요. X가 52.5에서 70 이하 이렇게 구하라고 나왔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Z값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빨라요, 얘들아. Z값으로. 자, 52.5야. 그럼 52.5란 얘기는 50에서부터 몇 칸 간 거야? 반 칸 간 거지. 한 칸의 간격이 5니까 2.5면은 반 칸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부터? 그렇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부터. Z로 환산하면 그 다음에 70은 얼마야, 70은? 2까지겠네. 자,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5칸, 앞으로 2칸.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 구해주세요. 이 넓이 구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들어야 된다, 제발. 이거 한 방에 끝내야 돼. 이거 질질 끌면 진짜 어렵다. 한 방에 끝내자, 제발. 한 방에.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1.5까지 넓이 구하고 0에서부터 2까지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지. 항상 기준은 어디서부터 주는 거야? 그렇지. 가운데부터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부터 뒤로 1.5칸이니까 1.5, 얘 1.5랑 앞으로 2칸이니까 얘랑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433이랑 0.477이랑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자, 이게 정규 분포예요. 알겠니? 이게 정규 분포예요. 표준 정규 분포예요, 지금. 표준 정규 분포. 왜? 표준화 했잖아, 지금. 우리 표준화 했지? 그치? 이게 표준 정규 분포예요. 자, 생각보다 되게 쉬워, 지금 문제가. 생각보단 쉬워. 하지만 개념은 진짜 중요해. 개념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는. 문제 풀기 쉽다고 여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능이 여기 다 나와요. 수능은 여기서만 나와. 알겠니? 애매까리한 애들 안 나옵니다, 수능은. 자이스토리 같은데 뭐 수능 뭐 기출문제 막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이 단원 자체의 별 3개야. 이 단원 자체의 별 3개야. 되게 중요하다고요. 자, 천천히 또 가볼게요. 자, 내가 지금 문제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내가 분명히 다 잘라보고 있어. 하나씩 문제수 준 거를 하나씩 다 잘라보고 있다. 알겠냐? 자, 민수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 자, 별표. 평균 30분. 다른 거 밑줄 치지 마, 제발. 다른 거 밑줄 치지 마, 여기는.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체크하고 끝내버리면 돼. 자, 평균 30분. 표준 편차 6분. 자, 두 가지 정보 다 나왔죠?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30분까지라고 할 때, 8시 30분까지라고 할 때, 민수가 집에서 7시 57분에 출발했다면, 지각할 확률을 구하세요. 지각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잘 봐. 잘 들어. 자, 민수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30분 걸려. 그 다음 표준 편차 얼마 걸려? 6분 걸리지? 그치? 근데 8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돼. 8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돼. 그런데 얘가 57분에 출발했어. 그러면 얘는 몇 분 이상 걸리면 지각이야? 그렇지. 33분 이상 걸리면 지각인 거야. 그래서 얘는 지각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X가 뭐 이상 걸릴 확률? 33분 이상 걸릴 확률 구하세요 라는 말인 거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쵸? 됐죠? 자, 그러면 X가 33일 확률을 구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젠 그래프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하지만 그릴게요. 첫날이니까 그립니다. 자, 가운데 값이 30분이고요. 한 칸당 가격이 36, 42 이렇게 되니까, 자, 33 이상의 확률은 여기 가운데지? 보이니? 가운데지? 그러면 이 값을 Z로 환산하면 Z값 얼마야? Z값 얼마야? 가운데 0이야, 이씨발. 그러면 한 칸이 간 게 6이야. 그럼 반 칸 갔어. 그럼 얼마야? 0.5예요. 설마 이거 모르니? 너 이해되니? 너 이거 모르면 오빠한테 읽을 거야. 게시판에 쓰는 수가 있어. 0.5 모른다고. 그러면 얘는 지각할 확률이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지, 지금. 그지? 그러면 이만큼이 0.5고요. 요만큼이 얼마라고 지금? 0.1915라고요. 됐죠? 그래서 0.5에서 0.1915를 빼면은 내가 지각할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럼 0.3085, 3085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예상 밖으로 쉬워, 지금. 그지? 정규분포라고 되게 뭔가 삐까번쩍한 이름도 붙어있고, 되게 뭐 그래프도 뭐 좀 그렇고, 확률 밀도함수도 진짜 지랄같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풀기 쉬워져.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풀기 쉽다고 니네가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 그거야. 여기가 확률 통계의 꽃이야. 여기하고 추정하고 이 뒤에 나오는 추정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꽃이야. 근데 추정은 내가 이번 방학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추정을 다음 방학으로 넘길지 혹은 추정까지 끝까지 갈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 왜냐하면 추정을 배우는 순간 정규분포가 흔들려. 추정이랑 정규분포랑 같은 그래프를 쓰거든. 근데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추정을 배우는 순간 니네가 정규분포를 흔들려. 그래서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규분포를 완벽히 해놓고 그 다음 추정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고속도로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속력은 평균이 104km. 자, 평균 나왔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8이야. 자, 시그마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정보를 다 주고 시작해. 그러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야. 그치? 얘는 정규분포 104,8제곱을 따라갑니다. 자, 이때 이 지점에서 속력이 120 이상인 초과하면 과속 단속합니다. 그죠? 과속으로 단속합니다. 자, 120km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한다고 할 때 이 지점을 통과하는 두 자동차 A, B가 모두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 자, 두 자동차 A, B가 모두 동시에 모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동시에 과속에 단속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진짜 쉬운 거예요. 왜 쉬운 거냐면요. 잘 봐라. 잘 봐. 얘는 104에 8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고 여기가 104 줬단 말이야. 그러면 한 칸 한 칸 나눠놓고 여기 간격 얼마야? 8이니까 여기 얼마야? 112? 여기는 120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120 이상이 과속이지? 120 이상이 과속이지? 그럼 과속일 확률은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 넓이 얼마로 줬으니까? 0.48로 줬어. 이렇게 문제에서 짧게 줄 수도 있어, 소수점을. 그러니까 항상 봐라, 표를. 알겠니? 우리 항상 0.477로 주는 거 아니야. 계산하기 편하라 0.48로 줄 수도 있어. 그럼 여기가 0.48이야. 그럼 이 새끼 과속할 확률이 얼마인 거야? 0.02인 거죠. 그죠? 과속할 확률은 0.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과속을 하지 않을 확률은 98%고 과속할 확률이 2%인 거야, 그냥. 그치? 그런데 A 자동차, B 자동차가 둘 다 동시에 단속에 걸려야 돼. 그러니까 둘 다 과속할 확률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A, B 자동차는 독립사건이죠? A가 과속한다고 B가 과속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과속할 확률은 얼마 곱하면 돼? 10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2. 이게 답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그래서 모두 단속됩니다. 둘 다 동시에 단속됩니다. 그럼 둘 다 동시에 과속이어야 하는 거잖아.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러니까 얘는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 주셔야죠. 이해돼요? 좋아요. 제발 할만했으면 좋겠어. 오늘 진짜 할만했으면 좋겠어. 설명이 좀 장황한 게 도원이가 이거 이 영상으로 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오늘 아주 어려운 것까지는 가지 않을게. 아주 어려운 게 있거든? 아주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아, 봐봐. 자, 해봐. 마음에 안 든다. 314로 바꿔라. 자, 314 고등학교가 있어. 자, 2학년 학생의 수학 수행평가에서 상위 8%는 1등급을 받는데. 자, 잘라. 상위 8%가 1등급을 받는데. 상위 8%. 그러면 수학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30점. 거기 동그라미. 평균 30점. 자, 이 정보는 반드시 체크. 표준 편차 5점. 또 체크. 표준 편차 5점. 그럼 정규분포는 얼마를 따라갑니다? 정규분포는 30, 얼마? 그렇죠. 5제곱을 따라갑니다. 됐죠? 자, 이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 1등급 꼴찌. 1등급 문 닫고 들어오네. 의 점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봐. 진짜 쉬워. 여기 봐. 진짜 쉬워. 자, 그래프로 환산하면요.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가운데 값이 얼마야? 30이고요. 그 다음에 한 칸당 간격이 5니까 여기 35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몇 점이야? 40점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제일 잘하는 애들이야, 여기가. 그치? 그러면 상위 8%라고 했으니까
상위 8%까지는 1등급을 받는다며. 그럼 1등급이 들어가 있는 데는 어디냐고. 여기 어디겠지? 여기 어디겠지? 그러니까 상위 8%면 0.08. 0.08. 그러면 가운데로부터 넓이가 어디 있는 걸 찾으면 돼? 0.42. 0.42를 찾으면 되지. 그럼 여기가 0.42가 눈에 보여, 이거. 그러면 0.42니까 얼마? Z값으로 환산하면 1.4야, 얘들아. 1.4. 그러면 잘 봐봐. 1.4란 얘기는 일단 한 칸보다는 어떻게 간 거야? 한 칸보다는 조금 더 간 거지. 한 칸보다는 조금 더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이니까 1.4는 한 요쯤 있는 거야, 지금. 얘가 Z값으로 환산하면, 얘가 Z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1.4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1.4까지 여기 넓이가 0.42니까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0.08, 즉 8%가 되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1등급인 거야.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1등급이에요. 그러면 1등급 꼴찌는 어디냐고? 1등급 꼴찌는 여기라고, 1등급 꼴찌는. 그러면 그때 무슨 값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거꾸로 X 구하라는 얘기야. 아, 이해되니? 지금까지는 요 X 값을 가지고 무슨 값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Z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제 Z를 가지고 무슨 값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X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식을 외워야지. Z는 시그마분의 X- 평균. 그러니까 Z는 한번 써. Z는 시그마분의 X- 평균.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이제 내가 아는 정보들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Z값 얼마를 환산하고 싶으니까? 1.4를 환산하고 싶은 거지? 그럼 1.4는 시그마가 얼마였어? 5였어. 그 다음 내가 구하는 거 X 점수고, 그치? 내가 구하는 거 X고, 전체 평균은 얼마고? 30이고. 자,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죠. 즉, 1등급 꼴찌 점수 X를 구할 수 있어요. 5 곱하고 30 더해버리면 되잖아. 이해되니? 그럼 넘기면 5 곱하면 얼마야? 5, 4, 20이니까 7점, 37점인가요? 37점이죠. 그러니까 1등급 꼴찌는 37점이에요. 이해돼? 어떠니? 난이도는?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씨. 자.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다.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해봐야 안 믿겠지? 자, 한 번 더. 한 번만 더. 자, 요 이해 수준을 계속 좀 유지를 좀 해줘봐. 자, 봐봐. 자, 어느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몇 명에게 300명에게 연수를 실시한대. 그러니까 300명이 지금 연수를 받을 거야. 오케이? 300명 연수를 받을 거야. 이때 연수 점수에 따라서 상위 36명을 뽑아서, 다시 얼마를 뽑아서? 36명. 36명을 뽑아서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대. 씨발 존나 좋겠다. 해외여행 공짜 보내준다는 얘기야. 상위 몇 명? 36명만. 오케이? 자, 이때 신입사원 전체 연수 점수가 평균 83점. 평균 83점. 표준 편차 5점. 그러니까 얘는 정규분포 얼마를 따라간다고? 83의 5제곱을 따라갑니다. 그쵸? 83의 5제곱 따라갑니다. 이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기 위한 최저 점수, 꼴찌 점수. 즉 36등 점수. 전체 1등부터 36등까지 있는데 36등의 점수에 36등의 점수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잘 봐봐.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 300명이 동시에 연수를 받아서 그 중에 36명만 들어가면 된대. 그럼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이씨.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00명 중에서 36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12%야. 맞아? 300분의 36. 12%. 그러니까 얘는 상위 몇 프로? 12% 연수로 보내주는 거야. 상위 12%.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이니까 내가 지금 그래프를 존나게 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그래프 안 그립니다. 그래프가 머릿속에 딱딱딱딱 그려지는 순간까지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려지기 시작할 거야. 자, 가운데 얼마겠어, 그러면? 83점이고 몇 점 나오겠지? 두 칸 나눠지면. 자, 그러면 확인. 자, 상위 12%야. 상위 12%면 여기서부터 재기 시작해서 이만큼이 0.12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해서 얼만큼 가면 되는 거니? 0.38. 맞지? 0.38. 즉 0.38까지 가는 게 어딘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0.38까지. 그럼 0.38이 옆에 보면 있어요. 몇 점이야? Z 값이야, 이거. 제발 Z 값이야.
그럼 얘가 Z로 따지면 얼마야? 1.2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1.2일 때 이걸 가지고 무슨 값으로 환산해서 구하면 돼? X 값으로 환산하면 딱 38%, 즉 0.12, 상위 0.12에 들어오는 기준값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이해되니? 수연아, 이해돼? 우연아, 보여? 넌 돌아왔어? 거봐, 지가 눌렀어. 수업이 얼마나 하기 싫으면 눈을 이 시기. 응? 누르지 마. 자, 그러면 Z. 자, 한 번 더 써봐. 자,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그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자, 그러면 Z는 1.2는 시그마 얼마분의 5분의 X 마이너스 평균 83 올려서 곱하고 넘겨서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꼴찌 점수가 나와요. 됐어요. 자,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오. 간단하게. 아, 할만하다. 아, 제발. 할만하다. 여기는, 이제 니네가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잖아, 이제, 그지? 곧,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하겠지. 우리도 그날이 올 거야, 그지? 그날이 우리에게도 올 거야. 좀만 기다리면 와. 근데 지금 고3 애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고3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뭐냐 하면, 확통이 되게 더러워, 문제가. 확통이 모의고사 문제로 딱 넘어가는 순간, 애들이 뭐, 일품이나 센이나 뭐 이런 수준, 내신 수준의 문제를 풀다가, 바로 모의고사 유형 있는 자기 스토리로 넘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처음 딱 느끼는 느낌은, 내가 저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 실제로 그 확통 내신을 거의 90점, 100점 맞는 애들이 시험 문제 얼마 안 되는 애들이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되게 문제 난이도가 어때? 확 올라간단 말이야. 확 올라가. 근데 그 체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난이도를 그렇게 체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우의 수 때문에 그래. 경우의 수 때문에 그래. 경우의 수는 정말 난이도가 날라가. 진짜 많이 어려워. 그런데 지금 걔네들이 여기 하고 있거든? 자연스토리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여기 정규분포 어제 끝났어. 아, 그저께 정규분포가 끝났어. 애들 하는 소리가 다 그거야. 내신과 모의고사 수준의 차이가 없어. 내신하고 모의고사 수준의 차이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지금 이 문제도 기출문제야. 이 다음 문제도 기출문제일걸? 아, 이건 모르겠다. 이것도 나왔을 거야, 아마. 모르겠어,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정규분포는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푸는 문제 방법, 문제를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푸는 방법, 문제 나오는 유형, 이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를 잘해두면 모의고사 걱정 안 해도 되는 파트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점수 따기 되게 좋은 데지, 여기는. 점수 따기 되게 좋은 데야. 근데 실제로 문제가 많이 나왔다, 여기서. 왜냐면 여기가 제 핵심이거든. 이걸 배우기 위해서 니네가 지금까지 그 힘든 경우의 수, 순열조합, 이항정리의 확률의 통계까지 배운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올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얼마나 좋냐고. 쉽단 말이야. 문제가 금방금방 풀린다고. 읽으면 읽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돼, 제발. 여기는 한 번에 끝내줘야 돼. 이걸 나중에 또 할 수 있지 뭐. 이건 나중에 또 배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한 번에 끝내서 한 번에 정리하고 한 번에 이해해야 돼. 알겠니? 제발. 알겠어? 왜냐면 되게 오래 있다 볼 거란 말이야, 여기를. 니네 이거 여름방학에 본다, 이제. 니네 둘은 이거 여름방학에 봐. 그럼 잊어버리겠지, 또. 잊어버리되, 한 50%, 60% 남아있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잘해놓으라는 얘기야. 나중에 개고생하지 말고. 알았어? 니네는 어차피 또 계속 볼 거니까. 경우의 수는 이제 다시 계속 볼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자, 봐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90점 만점인 토익 시험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S무역회사에 지원한 2,000명입니다. 자, 전체 인원수 2,000명이 지원했어요. 자, 토익 점수 X는 정규분포 700,15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대놓고 가르쳐줬네요. 평균이 70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15점이에요. 그치? 맞지? 토익 얘기하면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대학교 토익 얘기하면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다. 나중에 얘기해줄게. 존나 재밌어.
자, 700,15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들 지원자 중 46명을 신입사원으로 뽑습니다. 다시, 얼마를 뽑습니다? 46명을 뽑습니다. 자, 합격자의 토익 점수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자, 지금 했던 문제랑 어때요? 똑같죠? 꼴찌 점수 찾으라는 얘기예요. 꼴찌 점수 찾으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 여기 써있으니까 안 쓸게. 자, 정규분포 이렇게 따라가는데, 가운데 값이 70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값 700이고, 15 나눴어. 그러면 전체 몇 명 중에, 2,000명 중에 46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000명 중에 얼마 안에 들어야 돼? 46명 안에 들어야 돼. 그러면 1000분의 23이니까 0.013? 맞니? 얘가 0.013 맞아? 023. 0.023 맞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상위 0.23 안에 들어야 돼. 그러면 상위 0.023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상위 여기까지가 0.023이면 가운데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얼마인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 값을 찾으면 되냐고. 0.4, 77? 477? 0.477을 찾으면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0.477이 어딘지를 이 표 가지고 찾으면 된다고요. 근데 0.477을 대놓고 준 게 아니라, 대놓고 준 게 아니라, 반씩 줘야 되는데 이 개새끼가 지금 2칸씩 준 거야. 헷갈리라고. 니네 낚으려고 준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얘냐 얼마냐 얘겠다. 그치? 95.4% 95.4%면은 얼마야? (0.023이면은) 이쪽에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2배 하면 얼마야? 0.046이지? 그지? 0.046이지? 그럼 0.046을 1에서 빼봐. 그럼 얼마냐? 0.954. 여기네. 95.4. 맞지? 그러니까 얘는 몇 칸 가면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2칸. 2칸 가면 된다는 얘기지. 오히려 더 쉽잖아, 얘는. 그치? 그러면은 한 칸당 간격이 15니까 몇 칸 가면 된다고? 2칸. 그러면 몇 점이야? 730점. 얘가 꼴찌 점수죠. 730점. 거짓말이에요. 730점은 어디다도 쓸 수 있는 점수가 아니야. 니네가 토익을 보면 알겠지만 730점 가지고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어. 토익 점수가 990점 만점인 건 알지? 그치? 토익 점수가 990점 만점이거든? 네,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내 친구가 나는 어차피 영어를 못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토익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어. 토익을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근데 한 놈이 친구랑 같이 토익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한 놈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시험 보기 전전주에 안 본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혼자 가기 싫잖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같이 가서 시험 한 번만 보자 이러는 거야. 난 공부도 준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새끼가 음식 그 비용도 다 내주고 자기가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그래서 따라갔어. C8 개충격을 받았어. 560점인가? 560점이면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거든? 중학교 애들도 시험 보면 한 600점, 700점 나와. 중학교 애들도 토익 시험 보면 한 600점 나오더라고. 600점, 650점, 700점 요 정도 나올 거야. 토익 준비한 애들은 거의 한 800 나와. 그러니까 나는 500이니까 중학교 수준이 안 나온 점수가 나온 거야. 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쓰레기였나. 아, 내 영어 점수가 도대체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에 내가 석 달을 영어 공부를 했다? 한 3-4달을 영어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3-4달을 도서관에 가가지고 영어 우리 때 이만큼 두꺼운 영어 책이 있었어. 해커스인지 뭔지 그런 책이 있었어. 그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되게 신상 토익 책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 사다가 달달달달 외워버렸어. 진짜 달달달달 외워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차 시험 보러 갔어. 보러 갔거든? 몇 점 나왔게? 그 책 한 권 달달 외우고 나서 910점 나왔어. 그 책 한 권 딱 외우고 나서 딱 시험 봤는데 910점 나왔어. 그러고 나서 토익을 봤어. 나는 이 점수가
유효기간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점수로 910점인 줄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 한 이게 2년인가 3년마다 갱신해야 돼. 점수를 계속 갱신해야 되더라고. 유효기간이 있어. 그 점수를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 내가 500점수 받아본 사람이야. 토익 점수를. 어쩜 그렇게 영어를 못하니? 근데 지금 악에 받쳐가지고, 진짜 악에 받쳐가지고 외웠어. 진짜. 나 어떻게까지 외운 줄 알아? 몇 페이지가 몇 단원 시작이고 그 몇 단원에 몇 번째 이 내용이 나와까지 외웠어. 진짜로. 아예 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을. 물론 이제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못 외우지만, 아예 그냥 그 책을 전체로 외워버렸어. 근데 책이 외우기 되게 쉬워. 되게 외우기 쉽게 나와 있어. 진짜 대박 아니냐. 그거 어떻게 이렇게 악에 맞춰가지고 그거 생각을 하냐. 쪽팔려서. 그 새끼가 내 점수를 깠어. 술 먹다가. 개새끼가 술 먹다가 내 점수를 오픈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개 쪽팔렸어. 그래서 공부했어. 짜증나서. 자, 이거 보세요. 자, 뭐 아직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아직 어려운 거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자, 어느 대학의 빵빵년도 정시 모집의 합격자의 1차 등록 비율은 75%였대.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를 다 받았어. 내가 한 100명 정도 합격자를 내가 1등부터 100등까지 야, 니네 합격이야 라고 통보를 했어. 근데 그 중에 몇 프로만 등록을 한다고? 75%만 등록을 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25%는 포기하는 거죠. 다른 대학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애들이 있어야 또 전화 받고 오는 애도 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그지? 75%야. 그러면 그 합격자 중에서 임의로 192명을 뽑아서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했을 때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약간 어려워요.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워요. 잘 봐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 니네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 비율은 75%래. 그러니까 얘는 등록할 확률이 얼마인 거야? 75%인 거야. 4분의 3이죠. 등록한다. 등록할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등록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1은 등록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는다의 확률이 나왔지. 그런데 얘가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요? 192명을 가지고 조사합니다. 얘가 n이 192명인 거죠. n이 192명이에요. 이건 이항 분포예요, 얘들아. 192명이 전부 다 독립사건인 거야. 한 명 물어보는 거지. 너 등록할 거야? 네. 라고 대답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아니, 나 딴 데 갈 거야. 라고 하는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그게 몇 번 일어나는 거야, 그 사건이? 192번 일어나는 거야. 이걸 구분해낼 수 있겠니? 이 문제의 포커스는 여기에요.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MPQ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 MPQ죠? 그러니까 얘는 192, 얼마? 4분의 3이에요. 맞죠? 4분의 3. 그러면 Q가 얼마인 거예요? Q가 4분의 1인 거죠. 자, 요렇게 이항분포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부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자, 평균 얼마예요? 192 곱하기 4분의 3하면 얼마야? 얼마냐? 192 4로 나눠봐라. 그럼 얼마냐? 4, 16, 4, 8에 32, 48 곱하기 3. 48 곱하기 3? 그럼 얼마야? 130, 144? 144. 오케이? 144. 그럼 분산은 여기다 또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4분의 1 곱해봐. 얼마냐? 36? 그럼 표준 편차 SX는 6. 자, 이렇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다시 이제 정균포를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132명 이상 등록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32명 이상 등록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정균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얘는 144, 얼마? 6제곱 이렇게 따라가죠. 그치?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가운데가 144명이고 한 칸당 가격이 6인 정규분포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얘는 132명이니까 뒤로 가면 되니까 6 빠지면 얼마니? 138이고요. 138이고 한 번 더 가면 132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132명 이상 등록할 확률은 이만큼이지? 그쵸? 그러면 이만큼의 0.5가 먼저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긴 두 칸 넓이니까 여기서 두 칸 0.477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0.9772가 돼요. 즉 97.7% 정도는 등록한다는 얘기죠. 132명 이상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아까 전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얘예요. 그게 얘입니다. 이양분포를 가지고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이양분포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정규분포로 끌고 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되게 복잡해지면 진짜 어려워지거든. 이게 복잡해지면 어떻게도 나오냐 하면 처음에 정규분포를 주고 일어나는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한 다음 그걸 가지고 다시 이양분포로 끌고 가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규분포를 가지고 끌고 가서 문제를 구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이 문제예요. 여기서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기를 풀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되게 쉬웠잖아. 그지? 앞에 있는 건 되게 쉬웠어. 근데 그렇다고 그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나와. 그 쉬운 문제들도 나오고 얘도 같이 나온다고. 얘도 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긴 다 나와. 여긴 다 나오는 애들인 거야.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대신 이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죠.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팔 거예요. 이 유형만 집중적으로 팔 거야. 그럼 그때 돼서 아 언제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양분포 문제인지 혹은 정규분포 문제인지 이양분포를 언제 써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이 잘 안 잡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데 이 이양분포는 언제 쓰는 거였냐 하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여러 번 시행한다. 오케이? 확률이 딱 둘로 나눠지는 거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를 여러 번, 2번 이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 번 시행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이양분포라고 하죠. 자, 요런 내용들이에요. 자, 요런 내용들입니다. 자, 좀만 더 해볼게요. 자, 4-2번이에요. 자, 갑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실생활 응용 문제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실생활 응용 문제들이잖아. 자, 어떤 해운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 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약을 10명을 받았어. 내가 예약을 10명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은 8명은 승선을 하고 2명은 노쇼. 오질 않는 거죠. 그치? 오질 않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확률을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승선한다. 승선 확률이 얼마라고?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노쇼. 안 오는 확률은 얼마야? 그럼 5분의 1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인데 이 여객선의 예약 고객이 400명일 때 승선한 고객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잘 보면 잘 봐. 내가 몇 명이 정원인데 340명이 정원이야. 340명이 정원이라고. 그런데 이 340명이 정원인데 몇 명을 예약을 받아버린 거야? 400명을 예약 받아버린 거야. 그럼 얘네들이 다 와버리면 몇 명은 못 타? 60명은 못 타는 거야. 그치? 60명은 못 타는 거야. 그러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명 이상 포기할 확률. 그렇지. 60명 이상 승선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정원이 내가 지금 몇 명을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400명을 예약받았기 때문에 N은 400이에요. 그러니까 400명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제. 그치? 400명한테 하나씩 다 물어볼 거야. 너 탈 거야, 안 탈 거야, 탈 거야, 안 탈 거야, 탈 거야, 안 탈 거야를 다 물어볼 거야. 근데 탈 확률이 얼마? 5분의 4. 오지 않을 확률이 5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걸 40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B 400, 얼마가 되면서 5분의 4에 Q 얼마? 5분의 1이죠. 아, 요건 거꾸로 갑시다. 60명 이상 포기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치? 일어날 확률이 노쇼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게 맞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5분의 1로 잡고 얘를 5분의 얼마로 잡고 4로 잡아도 되죠. 이건 뭐 거꾸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니네가 편한 대로 해석해도 돼. 근데 난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자, 그럼 평균 얼마니? 평균. 평균 이거 곱하면 되니까 얼마? 80. 평균 80명. 그 다음에 분산은요. 이거에다 이거 한 번 더 곱해야 되니까 얼마니? 64? 64. 그러면 평균 편차는 8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끌고 갑니다. 그죠? 정규분포로 끌고 가서 정규분포 80, 얼마? 8제곱을 가는데 우리가 몇 명 이상 포기를 해야만 60명 이상 포기를 해야만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PX가 뭐보다 큰 확률? 60보다 큰 확률. 즉 60명 이상 안 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60명 이상 포기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Z로 환산합니다. 자, Z로 그냥 바로 환산해 봅시다. 자, 바로 환산해봐요. 80으로 뒤로 몇 칸 가야 돼? 뒤로 2칸 가면은 더 가는 거지? 얘 그럼 뒤로 몇 칸 가면 되니? 3칸? 80에서 8 빼면 얼마야? 72. 또 한 번 빼면은 60. 4. 그 다음에 반 칸 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2.5죠. 아니면 이게 정말 통박으로 안 굴러가면요. 제발 부탁인데 외우라고 그랬어요.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알겠니?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얼마 쳐놓고 8 쳐놓고 X에다가 60 쳐놓고 그 다음에 평균에다가 80 집어넣으면 답 바로 나오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5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5보다 큰 확률이라는 얘기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5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5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보다 큰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확률 구하는 거야. 지금 존나 넓어 지금 이쪽. 그치? 그러면 가운데 기준으로 여기는 이미 0.5가 들어있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0.25면 0.4938인 거죠. 0.4938. 이해되시오? 이해되시오? 그러면 얘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쯤 되는 거야? 99.38. 즉 99%가 넘는 확률로 얘는 정원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 진짜 실제로 해요. 진짜 실제로 한다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 비행기 같은 경우도 예약을 더 받아. 자기 비행기에 100명 탈 수 있다 그러면 한 120명, 130명 받아. 진짜로 120명 정도 받아. 그게 확률이 있어. 자기들이 이미 통계 낸 게 있어. 그 통계를 가지고, 그 통계치를 가지고 그만큼 예약을 받아. 그러면 좆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비행기는 정말 다 와버리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 내가 이코노미를 샀는데 비즈니스로 올려주는 일이 생기죠. 왜? 이코노미가 꽉 차버린 거야. 그러면 이코노미 가격에 제일 비싸게 주고 산 애들이 있어. 항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한 애들. 싼 표 말고 싸게 산 애들 올려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비싸게 산 애들 있어. 진짜 제대로 산 애들. 그런 애들 먼저 차례대로 비즈니스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채우는 거지. 그래서 꽉 찰 때는 비즈니스로 옮겨주는 경우가 꽤 많죠.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실제적으로 문제로 풀어본 거야, 그냥. 알겠냐? 재밌지? 재미없냐? 아, 재밌는데. 재미없구나. 그래, 니네가 재미없으면 난 수업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자, 예, 가요. 자, 이 문제 실제로 기출문제예요. 이건 실제로 기출문제라고.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걸 거야. 이게 9월 모평 아니면 이게 수능의 실제 출제 문제예요. 진짜로. 봐봐. 이게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다음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제조 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한 거야. 그러면 A, B, C, D 해가지고 4개의 회사가 있는데 A 회사 선호도는 20%고 B 회사는 28%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체 100%를 맞춰준 거야. 그치? 이해됐지? 자, 이때 192명의 고객이 각각 한 켤씩 등산화를 살 때 C 회사를 선택한 고객이 몇 명 이상일 확률? C 회사를 선택하는 고객이 몇 명 이상일 확률? 42명일 확률을 구하래.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딱 기준이 C만인 거야. A 샀는지 B 샀는지 D 샀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 뭐만 물어봤어? C만 물어봤어.
C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얘는 C라는 회사의 운동화를 살 확률이 얼마인 거야? 4분의 1인 거야. 맞니? 4분의 1인 거야. 그러면 C 운동화를 사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인 거야. 그러니까 C사를 선택할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C를 안 선택할 확률은 4분의 3인 거죠. 맞죠? 그런데 몇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갔으니까. 그렇죠. N은 192명을 조사한 거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항분포로 끌고 가야죠. 그러니까 언제 이항분포로 끌고 가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구별해내야 돼요. 언제 이항분포로 끌고 가야 되는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를 여러 명한테 혹은 여러 번 이런 식으로 가면 이항분포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192,4분의 1, 그 다음에 Q는 얼마? 4분의 3. 그러면 평균 나오죠. 평균 얼마예요? 192 곱하기 4분의 1 얼마야? 48? 48.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분사는 48, 12, 36? 그럼 시그마 6.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무슨 분포로 끌고 가요? 정규분포로 끌고 갑니다. 그럼 얘는 48,6제곱으로 따라가면서 얘를 PX가 몇 명 이상일 확률?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PX가 42명 이상일 얘기는 Z로 환산하면 얼마 이상일 확률? 48에 1 아니야. 48에 6이 한 칸이야. 그럼 뒤로 한 칸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 조심해야 돼. 1 아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Z로 환산하는 방법 빨리빨리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Z가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0.3413을 더하면 되니까 0.8413, 즉 84%. 84.13% 되는 거죠. 어때요? 존나 쉽죠? 이거 모의고사 4점짜리예요. 이게 아마 꽤 어렵다고 나온 문제야, 이게. 정답률 꽤 낮아요. 실제로. 하나만 더 넘어가 봅시다. 요 다음에 없니? 요게 마지막이니? 넘겨봐. 없어? 요게 마지막이야? 오케이. 자, 여기 봐요. 정규분포 어떠니? 오늘 할만하니? 이전보단 낫지? 그치? 이게 말로 길게 나오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부담이 없어, 별로. 되게 가끔 보면 니네들 세뇌시키는 것 같아, 그지? 존나 쉬워, 세뇌시키는 것 같아. 근데 절대 세뇌되지 않아. 예, 봐. 자,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 200g, 동그라미, 평균 200g.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0g, 표준 편차 시그마 20g,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240 이상인 제품을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면 자, 불량품이 될 확률이 나와요. 얘는 처음에 이건 정규분포 준 거야. 평균 주고 시작했다, 그지? 평균 주고 시작했으면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원스텝이 평균으로 200을 주고요. 평균으로 200을 주고 한 편차가 20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PX가 240 이상이면 불량인 거야. 무게가 많이 나가면 불량인 거야. 그러면 PZ로 환산하면 얼마인 거야? PZ로 환산하면 2보다 크면 불량 아니에요? 맞죠? 2보다 큰 불량이죠? 그럼 2보다 큰 확률은 여기 있어요. 2보다 큰 확률은 0.48이니까 0.02?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0.48이니까 2보다 큰 확률이니까 오른쪽이야. 쬐끔 있는 거 요만큼. 그럼 0.02.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02죠. 그러니까 얘가 불량일 확률이에요. 얘가 불량품일 확률이라고요. 그러면 불량품의 확률이 100분의 2야. 50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50분의 49죠. 맞아요? 50분의 49죠. 그러면 이때 잘 봐. 이 제품 중에서 몇 개를 임의로 추출해? 10,000개를 임의로 추출합니다. 10,000개를 임의로 추출해요. 그러니까 얘는 불량일 확률이 얼마고 0.0이고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98이란 말이지. 근데 몇 개를 가지고 조사해? 10,000개를 조사해.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끌고 가야죠, 이제. 그래서 얘는 10,000개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불량품일 확률은 100분의 얼마고요? 2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이 아닌 확률은 100분의 98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정규분포를 써야 되고 언제 이항분포를 써야 되는지 이해되니?
그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주면 무조건 정규 분포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해낸 다음에 개수를 주어지면 이제 이항분포로 끌고 가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항상. 그럼 니네도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러면 자 이제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합니다. 평균적으로 불량품이 나올 평균 몇 개예요? 이거 곱해버리면 200개인가요? 200개죠. 그 다음 분산은요? 분산은? 98 곱하기 2? 196. 알았어. 쓸게. 196. 아이고. 그러면 시그마 얼마야? 13. 나오니?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무슨 분포를 끌고 가는 거야? 다시 정규 분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0,13의 제곱으로 따져주면 이제 불량품이 몇 개 이상일 확률? 221개. 14? 미안. 자, 그러면 불량품이 이제 221개일 확률. 즉, PX가 불량품이 221개 이상인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P 한 다음에 Z로 환산합시다. Z로 환산해보죠. Z로 환산하면 얼마니? 21칸 가야 되니까. 21칸이면 73, 1.5? 1.5? 자, 1.5. 이렇게 되겠죠. 1.5. 1.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1.5 이상. 그럼 1.5는 0.43 줬으니까 확률은 얼마예요? 0.07입니다. 그죠? 0.07. 옆에 있는 표 보고 쓰면 돼요.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정규분포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일어나는 확률을 구한 다음 그걸 가지고 정규분포로 끌고 이항분포로 끌고 갔다가 그거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서 다시 정규분포를 끌고 가서 확률 구하는 문제 있을 거라고 그랬지? 그게 얘예요. 그게 얘예요. 여기가 난이도가 가장 피크 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나씩 해설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쉽게 오는 거야, 니네한테.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밤에 복습하지 않으면 이제 머릿속에 어떤 게 헷갈리기 시작하겠어? 이항분포를 써야 되나? 뭘로 시작을 해야 되지?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나? 이항분포로 시작해야 되나? 그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 뭐가 망가지냐면 정규분포가 처음부터 망가져요. 맨 앞에 있는 정규분포가 망가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은 반드시 오늘 해야 돼요. 오늘만큼은. 알았어? 어이. 오늘 해야 된다고. 명심해라. 오늘 해야 된다. 알았냐? 자, 5분만 쉬었다 합시다.